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초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YTN 라디오의 김혜민 PD님을 모셨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릿님들. 저는 YTN 라디오 김혜민 PD고요. 이번에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이라는 책을 내서 영광스럽게 좋은 채널에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책을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아니 세상에 저는요. 제가 몇 차례 인터뷰를 좀 해봤지만 이렇게 저를 어렵게 하는 질문지는 처음 봤어요. 사실 책 출간하고 하는 인터뷰 질문들이 사실 뻔하거든요. 근데 그 뻔한 질문이 아니라 책 너머의 것들까지 물어봐 주셔서 너무 대단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명품 채널입니다, 여러분. 제가 18년차 PD로서 보증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힘 입어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18년간 사회생활 하시면서 만났던 좀 닮고 싶은 어른과 네.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방송은 사실 협업이에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프로듀서, AD, 엔지니어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일이다 보니까 네. 그 안에 각양각색의 분들을 만나게 되고요. 인터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장관,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약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그분들 중에 가장 최고의 어른을 꼽으라면은 그건 없어요. 그 대답을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이 책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최고의 어른을 아직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괜찮은 어른이 되자라는 책을 썼고 정말 괜찮은 어른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분들의 분들인가요? 특징을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는 정말 상대에 대해 존중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진심이었고 경청하려는 마음과 자세가 있었다. 첫 번째는 그 공통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성실해요. 이제 40 제가 넘었는데 이제서야 성실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성실이라고 하면 좀 고리타분하고 성실은 좀 반짝반짝한 단어 같지가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성실만큼 반짝반짝이는 단어가 없구나. 그러니까 정말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끌고 오신 히렌체님은 정말 성실의 아이콘이신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과 타인을 돌볼 줄 알았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자신과 타인이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알아야 범위를 넓혀서 그러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성공회대 노동대학원의 하종관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네. 그분이 이제 드라마 송곳의 모델이 됐었던 분이거든요. 68을 훌쩍 넘으셨는데 네. 젊었을 때부터 노동운동을 하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도 약자들을 위한 데는 달려가세요. 함께 투쟁하기도 하고 강의하기도 하고 평생을 꽃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노동운동하시면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괜찮은 어른들의 특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분들이더라. 방금 말씀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맞아요. 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거창하고 쉽지 않아 보이지만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가능한 일이고요. 특정한 유명인들이 하는 일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택배기사님들의 노동의 어려움과 힘듦을 알고 나서부터는 반품을 할 때도 조금 택배기사님들이 가져가시기 편한 곳에 두려고 해요. 경비 노동자들을 제가 찾아가려고 하다가도 부재 중일 땐 전화번호를 적어놓잖아요. 네. 그러면 웬만하면 전화하지 않고 기다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런 작은 배려?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이 배려라는 포인트가 우리가 모두 조금씩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눈앞에 뭐가 급해가지고 배려하지 않고 내 입장만 고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죠. 저도 말은 이렇게 잘난 척하지만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좀 부끄러워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좀 되돌리고 하는 그런 조금의 변화들이 모여서 조금은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말 한마디로도 예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성숙한 척을 하지만 지내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을 보는 눈을 기르는 방법, 피디님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성숙하다, 미성숙하다를 알 수 있는 건 위기가 닥칠 때죠.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 살다 보면 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아이 낳을 때 아이 낳는 건 나밖에 못해요. 내가 그럼요. 아무리 아프다고 울고불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진통이 오는데 내가 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어차피 나밖에 감당 못하는 건데 그럼 나 진짜 깔끔하게
아플 거 확 아프고 애 낳자. 결국은 본인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나 자신을 알아야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적확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들을 게으리하지 않고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나를 아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피디님? 피디님만의 방법을 추천을 받고 싶은데요. 제가 20대 우리 후배들한테 뭐 무슨 얘기하냐면 얘들아 연애 많이 해. 제가 왜 연애를 많이 하라고 하냐면 연애만큼 맞아. 나를 잘 아는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쵸. 그리고 타인에 대해 깊숙이 알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 알 수 없는 연애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을 통해 알 수 있는 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지금 연애를 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저 괜찮은 어른이니까 저는 네, 네. 합법적인 그럼요. 애도 있고 남편도 그럼요. 있고. 그럼 어떡하나. 연애를 하지 않고도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DB를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이 프로젝트가 뭔지 내가 일단 분석하고 내가 이 일의 강점은 뭔지 약점이 뭔지를 내가 먼저 나를 객관화시켜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DB를 쌓아가는 거죠. DB를 쌓는다는 표현이 훅 와닿습니다. 나에 대해. 나는 나라는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DB를 쌓고 있어야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18년 사회생활 해보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오. 권위적인 사람은 절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전혀 권위적이지 않거든요. 권위란 게 없거든요. 그런 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더 조심하는 거죠. 왜냐면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리를 지켜주는 거죠. 훅 들어가지 않고.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것,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관계 맺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객관화시키고 DB를 쌓는 거, 엑셀처럼. 지금도 괜찮은 어른 이거 제가 보다가 거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와닿아. 왜 피렌체님이 거기에 꽂혔냐면 PD는 사실 거절당하는 직업이에요. 그렇죠. 어느 순간 막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죠. 이게 나를 향한 거절인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에 대한 거절은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에 대해 하는 거다. 그렇다면 내가 상처받을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관계에 있어서의 거절도 물론 있어요. 그건 나를 향한 거절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모두가 나를 사랑할 수 없어. 그리고 모두가 나랑 다 잘 지낼 필요가 없어. 이들이 나랑 이 정도의 거리를 원해? 그럼 거리를 유지해 줘야지. 나는 모두가 다 잘 지낼 생각을 해. 그건 폭력이죠. 이 사람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거절을 할 때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책에 제가 소개팅 나가서 3번 까인 썰을 썼는데 재밌더라고요. 우리 그거. 신랑이 뭐 굳이 이것까지 써야 된다 이랬는데 너무 가슴 아픈 얘기라서 구체적으로는 하자고 제 책을 책에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런 표현은 할수록 성숙해진다. 네, 성숙한 어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제가 요즘 되게 탁 꽂힌 문장이 있어요. 프랑스 작가 파스칼이 한 말인데요. 나는 생을 충분히 사랑했다. 상처받았지만 충분했고 악몽을 관통했고 보물을 받았다. 당연히 받았어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터무니없는 은총이 감사하다. 이 문장을 통해 성숙한 사람이 해야 하는 3가지 표현을 발견한 거예요. 우와. 첫 번째가 생을 네. 충분히 사랑했다. 자신의 생을 충분히 사랑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생을 사랑해주지 않으면 내 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딱 보고 나는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할래. 나는 내 생을 충분히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죽으면 나 너무 행복하게 살았겠다. 또 하나는 상처받았지만 충분했고 악몽을 관통했고 보물을 받았다.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 제 인생에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감사라는 프레임을 갖다 대니까요. 기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사시험 마지막 면접날 저희 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아빠 엄마는 지방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저는 이제 꿈에 그리던 입사를 했는데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제가 겪은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고난이었는데 그때 제가 한 게 축복 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걸 안 하면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빠의 육체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내가 만난 어른으로서의 최초의 어려움들이 내 인생에 결국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를 스스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주역을 달듯이. 그 축복일지를 쓴 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고 결국 저에게 어려움이었지만 무언가 교훈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려고 감사의 프레임을 갖다 댔더니 그게 저한테 축복으로 왔다는 걸 체험했거든요. 세 번째는 당연히 받았어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제 개인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네. 평생을 정규직으로 살았고요. 건강하고 사회적 구조 안에서 차별과 혐오를 받을 일이 없었어요.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건 내가 받은 빚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PD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수록 성숙해지는 세 가지 말 이걸 좀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렇게 괜찮은 어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더 나은 어른이 되는 삶의 태도가 담긴 PD님의 책 네,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 도서 나눔 이벤트가 있으니까 우리 정말요? 네, 놓치지 마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놓치지 아마 마세요.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자신에게 자괴감은 생길 때도 비슷한 결의 태도로 좀 극복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다 안 된대. 안 된대. 이건 무조건 안 된대. 그리고 만날 때마다 단점을 꼭 얘기해요. 그러면 뭐 다 스카이대 나오고 토익 다 넘고 그런 사람 법죠? 아니에요.